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임대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함정, 법적 허점을 악용한 운영사의 대응.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좋은 입지나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블랙박스 김교수입니다. 이제 제가 10년간 겪어온 어휘상실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명동, 이곳에서 저는 인생을 바꿀 운명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악몽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2015년 1월 명동 금싸라기 탁월한 입지에 위치한 명동 R호텔 분양 현장. 첫째, 확정 임대 수익 연 7%를 10년간 준다. 연금처럼 받아라. 둘째, 보증금 대신 빌딩 1에서 3층을 근저당을 해줄 테니 안심하고 분양받아라. 셋째, 호텔 운영을 유명 호텔 전문 S 운영사에게 맡기니 안심해라. 넷째, 지하에 세계적 유명 백화점인 U 백화점이 입점 확정이다. 누가 봐도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이었고 분양과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619개 객실에 달하는 거대 호텔은 100% 완판을 달성하며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임대료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속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행사 대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업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길래 조사해보니 그는 서울, 광주,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여러 M빌딩을 시행하고 분양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호텔의 로비가 호텔의 일부가 아니라고요? 619개 객실을 가진 대형 호텔의 로비가 시행사의 사적 재산이라니요. 로비가 호텔 공유 부분으로 딸려있지 않다는 사실은 나중에 소유자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로비 없는 호텔 객실은 그저 콘크리트 박스에 불과하다며 사람들이 그들을 벗어날 수 없게 소유주들을 위협하곤 했죠. 처음 약속한 호텔 전문 운영사는 갑자기 사라지고 시행사 대표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경험 없는 신생 운영사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대신 설정해 준다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건물 1에서 3층의 근저당, 그 약속도 허울뿐이었고 결국 파산 관제인의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백화점 입점, 알고 보니 계약금조차 지불되지 않은 고어한 페이퍼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SNS를 통해 이 황당한 현실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그리고 시행사 대표의 과거 행적을 리서치하며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홍보, 입지, 확정 수익률, 유명 브랜드 입점, 파격적 조건 등. 2. 허위 또는 과장된 약속, 계약이나 홍보된 사항이 지켜지질 않은. 3. 관리소 장악, 건물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발판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4. 약속 미이행, 임대료 미지급, 시설 운영 불투명, 건물 가치가 땅에 떨어짐. 5. 최종적으로 분양을 한 시행사 대표가 다시 건물을 좌지우지하며 통매각을 함. 결국 대출 이자와 세금, 과다한 관리비 등으로 수분양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쓰러지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조금씩 현장마다 다르면서도 같은 패턴으로 교묘하게 짜여져 있었고 최종적 피해는 모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함정, 법적 허점을 악용한 운영사의 대응, 소유주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 갖가지 작전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송과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그중 상당수는 인생이 전복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분양 사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해자들의 곡소리가 날 정도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좋은 입지나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법은 너무나 교묘하고 법의 허점을 노리며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점점 더 발전되어 갑니다. 저는 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분들은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리듬이 있어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귀신에 씌인 것 같이 지뢰를 밟아버리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지뢰를 밟았을 때 부디 용기와 양심을 잃지 말고 싸워 이겨나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기꾼들이 발붙일 구석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당했으면 설마 소유주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것 같죠? 지금도 이 호텔 소유주들 대다수가 여전히 과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상태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에 걸친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들은 항상 양떼들 안에 양의 탈을 쓴 1위를 들여놓습니다. 이건 국룰입니다. 어떤 때는 진짜 양인데 본인이 1위와 같은 편이 된 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을 때까지 양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 휩쓸리는 대로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인 앞잡이가 일본인보다 더 나쁜 것처럼 저는 사실 이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이 앞잡이 양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먹는 부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1위를 믿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지만 그런 사람도 상당합니다. 그 끝이 뻔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본인만 수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제 솔직한 생각은 정말로 그들이 모르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정상적 사고와 기본 사회적 상식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 긴 기간 동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이 된다 생각하고 또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맹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속인 나머지 자신이 옳다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불필요할 정도의 과잉 충성을 보이거나 실은 같은 양인 상대편에게 적대적으로 구는 경우가 많죠. 이런 케이스는 심리학에서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양심을 저버린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분열책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자들이 게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판에 깔아놓고 끝까지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호텔 빌딩보다 먼저 다른 동네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도 어떻게든 저희 대표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줄게 저렇게 해서 줄게 이렇게 해서 대표 믿고 10년 온 거예요. 진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임원들을 회유를 했군요. 임원분들한테 계속 말을 하니까 임원분들 중에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저희하고 대척점에 있는 관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거기는 네네. 드러내놓고 네. 관리단이 그렇게 했지만 네. 저희는 원래 임원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도 회유를 다 믿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근데 수법이 시간은 어떻게 걸은 되는지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 온 걸로 제가 대충 알 것 같고요.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근데 저희한테 했던 거 저희는 알고 있고 네. 근데 지금 그 호텔 분양주들한테 호텔 분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은 저희랑 똑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똑같다고 봤습니다. 그러고 있네, 또 네. 저러고 있네, 또 저러고 있네. 저희가 분양한다고 했을 때 저희끼리는 그랬어요. 저 또 눈먼 개인. 근데 그래 좋아, 뭐 분양만 잘 돼서 호텔도 잘 되고 우리 돈도 갚으면 그건 제일 좋은 건데 저거를 분양을 하면서 또 뭔가를 사기를 칠 텐데 참 그렇다. 우리는 우리 돈을 받으려면 이 호텔이 분양이 잘 돼야 되고 근데 잘 되면은 그 잘 된 데서 들어온 그 분양주들은 우리랑 똑같은 꼴 날 텐데 저희가 그 얘기까지 네, 결국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꼴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본인은 예외일 거라고, 이젠 믿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소유주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 제3자의 시각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아직 여러분은 실상의 100분의 1도 안 보셨으니 한번 계속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똑같은 엔딩을 맞지 않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소유주들과 오늘도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그저 빙산의 일각처럼 시작일 뿐입니다. 점점 더 믿기지 않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 우리는 왜 부동산 사기꾼에 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으로도 나와 있으니 그 풀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읽어보신 독자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채널에서는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내용과 책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자료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책이 발간된 이후 돌아가는 현장과
그 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 방패 전략에 관한 조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과 투자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